수사를 네, 받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왜 수사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제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할 때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서 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댓글을 달랬던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12년에. 예, 2012년에 그때 그 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분들이 2017년에 다시 재수사를 받고 다시 사법 처리를 받아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예. 제가 그것을 불법으로 수사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수사를 기획하는 업무들을 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저를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고 예. 보수단체가 그걸 기회로 예. 고발을 하고 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게 2년입니다. 2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축소해서 조사를 네. 제대로 하고 축소해서 조사한 내용을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사하자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열람하고 이런 걸 해서 네. 했다. 네. 그걸 문제 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럼 당시에 수사를 했던 총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럼 웃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당시 수사 지휘를 했는데 네.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 네. 지금 최 부원장을 지금 네. 또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당시에 이제 2년 전에 저를 그 조선일보에서 공격하고 고발할 때는 예.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법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대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굉장히 부풀려서 허위 사실들을 막 부풀리고 해서 예. 수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결국 받고 사면 복권도 됐습니다. 사면 복권 그 수사하신 분이 사면 복권도 시켜준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다 그 관련자들을 다 사면 복권 시키고 예. 최초의 그 기획을 또 제가 했다고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이버 사령부였나요? 네. 댓글 공작 네. 관련해서 그 문제는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있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수사를 다시 시작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법에 이제 계류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죄를 받기 위한 것 중에 하나로 독수독과 이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초의 증거물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걸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저를 이제 처음에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수사 기록을 본 적도 없고 갖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기사화시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실이라고 지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황당하지만 근데 이제 검찰에서 저렇게 지금 쥐고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뭐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있었던 수사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의 실체가 또 드러나서 처벌도 받았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는 이유로 뭐 본인이 수사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지금 최 부원장을 계속 2년 수사를 한다. 저희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걸 그렇게 결국 그런 문제의 주체는 민정수석실이고 네.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것을 또 특정 세력에 의해서 네. 그걸 저로 이제 막 타켓을 지정을 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러니까 본인이 한 수사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다. 사실은 좀 그 이해가 중앙지검에서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겠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맞아요.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예, 그걸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당시 예. 수사했던 분들인데 그렇죠. 거기에 저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까지 공격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팀 의혹이 지금 지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댓글팀.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댓글을 달게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했던 게 2012년으로 우리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이버 사령부. 그렇습니다. 예, 사이버 사령부 당시에 기무사령부, 예. 경찰청, 국정원 예. 이런 기관들이 군인들을 경찰을 국정원 요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저희 기억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받고 모든 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생각했었죠. 맞습니다. 만약에 장해찬 네. 전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네. 폭로한 것처럼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수사했던 사람들이 예. 다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성을 하고 대응을 하고 예.
운영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상황이죠. 결국은 검사가 수사하다가 범죄 행위를 배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해찬 의원의 말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여론 대응팀이 그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법무부에서 운영한 여러 가지 시민 기자단 같은 팀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분석해본바 따라오면 여러 가지 아이디와 계정들이 추정되는 계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혹시 들어가진 않았을까? 그렇죠. 혹은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수사와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 되거나 실체가 나오면 한동훈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혐의들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사실이라면. 2017년, 18년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답은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관여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법적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일을 폭로가 됐는데도 수사를 만약에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때 이런 얘기 나왔으면 검찰이 수사 안 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압수수색 한 300번 했겠죠. 근데 뭐 하는 거죠 지금 검찰? 아니 한동훈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사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정도 나오면 인지수사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선 장해찬 씨가 핸드폰을 깔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장해찬 씨의 핸드폰을 까서 도대체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뉘앙스의 답글도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빨리 확인해 보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사가 들어가야지 그런 합당한 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선택적 기소는 그런 검찰의 특기이기 때문에. 야, 진짜 이러니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 검찰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 가족 관련, 이재명 대표 부인 대신 김영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다시 또 기소를 했어요. 이렇게 야당 대표에 대한 무슨 스토커식의 기소,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 관련돼서도 정책적 수사들이 계속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공약 만들었던 사람들을 지금 압수수색해가지고 국방 관련돼서 그분들을 지금 또 수사를 또 새롭게 시작했고 또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당시 정책 추진에 관련됐던 사람들을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에서 1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이제 검찰로 또 넘긴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과거에 근무했던 분들 다 털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엮어가지고 저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말고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쏠리게끔 해야지만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실책들을 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사들을 계속 해나가고 재판에서 알아서 살아남든 말든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지금 이렇게 가면 정권 끝날 때까지 괴롭히고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독재 정권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리호남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를 이번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반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직적으로 저희도 대응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우리끼리 힘을 분산시키거나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하나 또 지적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실에서 통일부의 요청에서 서류를 받은 거잖아요. 그 서류에 이호남이 그 외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그런데 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달라 요청했더니 그걸 비공개로 했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지금 다른 물밑에서 협박이 있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드러내서 공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걸 따져가지고 부당하고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 무슨 행사에 뭐 공문이든 이걸 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공개가 어려우면 직접 가서 보기라도 하겠다고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통일부는 뭐죠 대체? 수사 중인 상황인데 왜 준 거죠?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아니신가요? 민주당이죠.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참 언젠가는 진실은 다 밝혀질 거다. 근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시장은 안정으로 수렴하지만 그 과정에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국민이 있는 것처럼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눈물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대응하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